네, 우리는 신경계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 그래서 중심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뇌와 척수를 이뤘고요. 말초신경, 끝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단 할 때 그 말이 되는데요. 이것을 해부학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먼저 해부학적인 분류를 볼게요. 뇌신경이라고 하는데 뇌신경이 뇌를 구성하는 신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뇌를 구성하는 신경은 연합뉴런이죠. 이것은 뇌에서 연결된 말초신경, 그래서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뻗어나오는 말초신경이에요. 이렇게가 한 쌍이에요. 근데 이게 몇 쌍을 이루게 되냐면 12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인 게 12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한 쌍이 되는데 이런 게 31쌍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기능적으로 분류하면은 구심성 신경, 그래서 중심 쪽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구심성이죠. 감각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체성감각, 내장감각, 특수감각으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원심성 신경은 중심에서 멀어진다 해서 원심성 신경이잖아요. 운동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체성운동신경, 그다음에 자율신경으로 나눕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지금 중추신경, 뇌하고 척수죠. 그리고 파란색이 척추입니다. 근데 뇌의 대뇌의 모습이 보이죠. 대뇌의 모습이 이제 표면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뇌신경이에요. 그래서 뇌신경이 12쌍, 요게 이렇게 뻗어나온 게 척수신경이 되겠습니다. 척수신경은 31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신경들이 온몸에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부학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되어 있다. 기능적 분류를 해보면요.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심성 신경은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심성 신경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체성 감각 신경입니다. 피부, 골격 등의 몸의 감각을 전달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 앞정에 찔렸어요. 그랬더니 피부, 감각기가 이것을 느끼고 감각신경한테 전달하죠. 그럼 감각신경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체성 감각신경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합 뉴런이죠. 연합 뉴런, 그다음에 운동신경에 의해서 재빠르게 반응을 하게 돼요. 이거 뭐였죠? 그렇죠. 무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의 척수 반사였습니다. 척수 반사에서 회피 반사의 이해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H 모양의 회색질이 보이죠? 즉, 여기 연합 뉴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은 신경세포체가 많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속질이 회색질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후근이라고 있죠. 여기 근이 골격근의 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뿌리근입니다. 그러면은 후근이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가 등이고 여기가 배가 되겠네요. 배 쪽. 그리고 후근으로는 감각신경이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전근으로는 운동신경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있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이게 한 쌍이에요. 그래서 척수는 이런 게 31쌍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체성 감각신경, 그다음에 운동신경은 이거는 뭐예요? 척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중에 척수신경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건 아니죠, 요거. 요건 뭐예요? 요거는 척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경이에요? 그렇죠. 중추신경 중에 연합 뉴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척수신경이냐, 이런 거는 뇌신경이냐, 해부학적 구분이 됐었죠. 그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체성감각신경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골격근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무릎을 망치로 땅 하고 치면은 골격근에서 이 감각기가 골격근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감각신경한테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체성 감각신경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바로 무릎을 띄게 되는 거죠. 이거 뭐였어요? 그렇죠. 척수신경의 무릎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장 감각신경입니다. 내장 기관에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장이에요. 뭐 우리가 배가 아프다 하고 할 때 느끼게 되는 게 이 감각신경 때문인데요. 여기 신경세포체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초록색이 감각신경이 되겠네요. 바로 이거는 내장 감각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동신경, 원심성 신경이 되는데요. 이게 자율신경이에요. 이제 뒤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감각신경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맛을 느끼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기 눈동자가 있는데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빛을 수용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가 빛을 수용하는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감각신경세포가 있고 2차 감각신경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각신경, 시신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감각신경들, 이런 것들이 뭐다? 특수 감각신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원심성 신경입니다. 원심성 신경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체성운동신경입니다. 주로 뇌내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반응에 관여하는데요. 주로라고 해서 이제 다 되뇌는 아니고요. 예외로 척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무릎 반사 얘기를 했었는데요. 골격근에 연결되면서 골격근에 지금 운동신경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뇌의 영향만을 받는 건 아니죠. 척수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것을 체서운동신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감각신경 이거 뭐였죠? 그렇죠. 체성감각신경이었죠. 그 다음에 신경절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신경절이 뭐냐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시냅스들이 중추신경계에 있었죠. 근데 시냅스들이 중추신경계 외의 지역,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외의 지역에 나타나는 곳, 이런 것들이 다 신경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운동신경에서는요, 지금 신경절이 없죠. 그리고 하나의 뉴런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개의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파란색, 여기 보이는 이제 파란색, 이거 볼까요? 파란색의 이제 하나랑 뒤에 빨간색 하나, 두 개의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 신경절로 이제 가운데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율신경 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산돌기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로 뭐가 분비되느냐라는 건데 이제 체성운동신경이 되겠고요. 지금 마리집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그렇죠. 세포라고 했었죠. 거기에 세포막에 아세틸콜린이 붙어요. 그러면은 아세틸콜린이 붙으면은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T관의 활동 전이를 일으키게 되고 근소포체에서 칼슘 이온이 밖으로 나가고 이 칼슘 이온은 액틴 필라멘트에 붙게 되고 그러면 마이옥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에 붙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축을 일어나게 하게 되고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신경입니다. 이것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중간내 뇌교, 연수, 척수의 조절을 받아요. 요거 뭐였죠? 이거? 그렇죠. 뇌줄기였죠. 생명 유지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골격근 외에 나머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생장근, 내장근, 분비샘에 연결되면 신경절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요 모습이죠. 그래서 요게 신경절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게 돼요. 요 파트가 가장 수능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경절이 보이죠? 신경절 이전에 있는 것을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하고요. 신경절 뒤에 있는 뉴런을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합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은 지금 마리집이 보이죠? 그리고 이후 뉴런은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뉴런의 길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신경절 이후 뉴런의 길이에 비해 더 짧은 건 교감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신경절 이후 뉴런의 길이보다 더 긴 건 이제 부교감신경이 되겠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외워요. 교감 두 글자죠. 그래서 짧다, 부교감 세 글자죠. 더 길다 이렇게 외웁니다. 그다음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분비 물질은 뭘까? 신경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나와요.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뭐가 중요해 보여요? 이게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후 뉴런 분비 물질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둘 다 심장 근육에 이제 관여를 하죠. 교감신경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흥분 상태가 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면 활동 전이 빈도가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잠잘 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활동 전이 빈도가 더 천천히 되겠죠. 그럼 심장 근육은 이제 박동이 더 천천히 뛰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말초신경계를 배우고 있는데 여기 뇌하고 척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추신경계죠. 여기에 말초신경계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먼저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뭐예요? 그죠? 감각신경이죠. 그래서 감각신경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체성, 그 다음에 내장, 그 다음에 특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얘들은 마리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이거 뭐예요? 또 마리집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운동신경이 되겠죠. 근데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는 알아요. 체성 운동신경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골격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거는 지금 구심성 신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원심성 신경이죠. 다시 여기가 구심성이 되고 여기가 이제 원심성이 되는데 이제 원심성에 체성 운동 신경이 있고 또 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율신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고 길고 짧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리집이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신경절이죠. 신경절의 모습이 보이고 체성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물질이 분비가 돼요. 여기서는 아세틸콜린, 여기서는 노르에피네프린, 여기는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이 분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성, 원심성 신경이 되고 이거는 다시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말초신경이죠. 근데 지금 말초신경에서 여기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척수에 있죠. 그래서 척수신경이 되겠죠. 이 그림상 척수신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추신경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연한 뉴런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추 신경이 될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 박동입니다. 심장을 이런 신경들이 뛰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심장은 스스로 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냐면 심장 박동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절할까? 교감신경은 흥분이나 긴장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우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밤에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의 이제 수를 촉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활동 전이 빈도가 증가하게 되겠고 부교감신경은 억제하게 되겠습니다. 호흡운동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부교감은 억제가 되고요. 동공도 역시 커지겠죠. 부교감 신경은 축소하게 되고요. 동공하면 뭐 떠오르나요? 그렇죠. 중간내. 중간내의 홍제. 홍제가 그 축소가 되면요. 홍제 축소. 확대가 되는 거고요. 홍제가 이완을 하게 되면은 동공이 축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화관, 내가 긴장 상태예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소화관 운동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에는 이제 휴식 상태가 소화관 운동이 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는 막 쿵짝쿵짝 그런 음악보다는 잔잔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긴장할 때는 침이 안 나오죠.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침에는 뭐가 있어요? 아밀레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액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은 이제 촉진이 되고요. 혈관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수축이 돼요.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이제 팡팡팡 하고 가잖아요. 이 동맥 같은 경우. 근데 여기가 수축되면서 피가 혈관을 때리는 그 힘이 어때요? 커지죠. 근데 이 힘이 뭐예요? 바로 혈압이죠. 그래서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부교감 신경에서는 이제 하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혈당량, 교감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교감은 감소하게 됩니다. 방광, 방광을 제일 헷갈려 하는데요. 교감 신경 같은 경우 왠지 긴장 상태니까 이제 방광이 수축해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본다. 그럼 시험 보기 전 앞서서는 화장실을 되게 들락날락거려요. 근데 시험을 보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화장실 안 가잖아요. 그래서 방광은 이완합니다. 부교감은 수축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줌이 마렵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이제 그 오줌이 방광에 쌓이면서 방광을 눌러요. 그 힘으로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긴장 상태가 되면은 이 방광이 이완을 하면서 오줌 양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막 무서운 거를 봤다든지 아니면 깜짝 놀랐다든지 그럴 때는 또 갑자기 오줌이 나오잖아요. 오줌을 싸게 되게 되잖아요. 그 왜일까? 그거는 여기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관략근이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오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광의 이제 이완과 수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감각신경이 있죠. 근데 이 감각신경은 뭘까요? 우리가 체성, 그 다음에 내장 특수감각신경을 배웠잖아요. 이거 뭘까요? 그렇죠. 여기 네, 방광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 내장입니다. 만약에 이 감각신경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 관략근이야. 골격근. 골격근이요. 그러면 뭐예요? 그쵸. 만약에 여기 있다 하면은 체성 감각신경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으니까 이건 내장 감각신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에 연합 뉴런이 있어요. 이런 뉴런들이 많으면서 이 H 모양의 회색질을 나타내게 된다. 속질, 회색질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운동 뉴런이 있는데 B가 있어요. 이 B는 뭘까요? 그렇죠. 신경절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골격근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성 운동신경이요. 체성 운동신경. 그 다음에 요 C는 뭐예요? 신경절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율신경이에요. 근데 자율신경 중에 뭐예요? 여기가 신경절 앞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길죠. 그러니까 이거 부교감이요. 그래서 부교감이면은 방광을 어떻게 되겠대요? 그렇죠. 수축하겠죠. 그래서 수축이 되면서 이제 오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다 좀 더 정확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마리집이 있는 모습.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체성 운동신경도 마리집이 있는 모습, 그다음에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 앞에만 마리집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떤 물질이 나오나요? 그죠? 아세틸콜린 나오고요. 여기도 아세틸콜린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방광을 수축하여 소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을 보니까 서로 반대 작용을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그죠? 기항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색깔을 달리 했어요. 교감신경 하면은 왠지 흥분, 그럼 나머지는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혈관이 수축된다. 라는 거. 그리고 방광이 이완된다. 요거를 잘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이제 기량작용 얘기를 해보면요. 교감신경이 지금 있을 때예요. 흥분 상태. 그러면 활동 전이 빈도가 이거가 올라가겠죠.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노르에피네프린 양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심장 근육은 어떻게 돼요? 그쵸. 촉진되겠죠. 근데 이때 지금 심장 근육이 촉진될 때 부교감신경은 활동 전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활동 전이 빈도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빈도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세틸콜린 양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심장 근육이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에서는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대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교감신경이고, 여기가 지금 부교감신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알려줘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신경절이 있죠. 신경절이 있으면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파란색인데 그 길이가 어때요? 더 짧죠? 빨간색에 비해서 더 짧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 여기가 왼쪽이 교감신경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게 어디요? 척수죠. 척수의 속질에 있대요. 그러니까 척수의 속질은 회색질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러면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나왔나요? 그렇죠. 아세틸콜린 나왔고, 이후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왔죠. 그리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에서 여러 개의 신경절 이후 뉴런과 시냅스를 이룬다. 이게 뭐냐면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한꺼번에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동공, 여기 어디요? 그렇죠. 중간뇌죠. 중간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그래서 심장,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에서 좀 이자인데 이런 거는 어디냐면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흥분 상태야. 교감신경이요. 그렇게 되면은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 말은 이 이자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글리코젠을 우리 간에 저장해 놓죠. 이거를 뭘로 바꾼 거예요? 그죠? 포도당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부교감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온 거예요? 인슐린이 나온 거죠. 인슐린이 나와서 다시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면서 혈당량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 글리코젠 이렇게 적을게요. 네, 이거 연수다. 근데 그러면 중간내하고 연수 이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그렇죠? 뇌줄기죠. 뇌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척수에도 있어요. 척수에 있냐, 뭐가 있냐?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은 척수에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 그러니까 척수는 다 교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부교감도 있네? 중요하겠죠. 잘 물어봅니다. 잘 물어보는 거 요거. 부교감의 중간뇌. 그러니까 부교감의 중간뇌에 물어보면은 동공에 관련된 거. 그러면 교감은 어디 있느냐? 척수에 있겠죠. 척수에 있습니다. 척수에, 교감은 척수에 있는데 비해 부교감은 여기 중간내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광이 여기 척수에 있다라는 거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교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척수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해부학적으로 무슨 신경이에요? 척수신경이죠.
부교감은요? 부교감도 척소신경 있습니다. 그런데 뭐도 있어요? 그 뇌신경도 있죠. 뇌신경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한 개의 신경절 이후 뉴런과 시냅스를 이룬대요. 부교감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급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교감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여서 심장도 이제 박동도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 뭔지 모르지만 이거 중추신경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어디랑? 호흡과 관련된 기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A하고 B를 보면은요. 여기 신경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A가 더 길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 자율신경 중에 뭐예요? 부교감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는 뭐가 나와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뒤에 또 아세틸콜린이 나오면서 호흡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기억은 뭘까요? 기억은 부교감 신경이니까 연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뇌죠. 그러니까 이것은 A는 무슨 신경이 돼요? 그렇죠. 뇌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초신경, A하고 B 둘 다 말초신경이요. 말초신경 중에 기능적으로는 자율신경의 부교감, 그 다음에 해부학적으로는 뇌신경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하고 B를 비교해 볼게요. 역시 뭐가 있어요? 신경절이 있죠. 근데 앞에가 더 짧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나와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B에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호흡이 빨라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니은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척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뭐예요? 척수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말초신경인데 기능적으로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고 해부학적으로는 척수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같은 경우는 신경절이 없죠. 신경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체성운동신경입니다. 체성운동신경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골격근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호흡 같은 경우는요, 둘 다 관여해요. 체성운동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거는 자율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의지와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지도 가능하고요. 의지 없이도 호흡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은 소장이에요. 소장인데 요거 뭐예요? A는 뭐예요? 그렇죠. 감각신경이죠. 근데 감각신경 중에 뭐예요? 그렇죠. 내장감각신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서 뻗어나오는데 B가 더 길죠. 그 말은 이거는 뭐예요? 그죠? 자율신경 중에 뭐라는 거야?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중추신경계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연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여기 홍채와 관련이 되네요. 그러면은 다 뭐가 있어요? 신경절이 있죠. 근데 여기가 짧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감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 나오고 여기는 노르에피네프린 나오겠죠. 여기는 부교감신경이요. 여기도 둘 다 아 나오겠죠. 그러면은 교감신경의 중추신경계 여기 뭐가 있어요? 그쵸? 어디에 있냐면 척수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 어디에 있나요? 홍채, 그러니까 중간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이 되겠고요. 얘는 뇌신경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에서 나오면은 홍채가 어떻게 돼요? 홍채를 수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수축을 하게 되면은 동공이 어떻게 돼요? 동공은 확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완 하게 되면은 동공은 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경계의 이상과 질환입니다. 먼저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보고 그다음 말초신경계를 볼게요. 중추신경계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해서 대뇌 뉴런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인지장애, 기억상실, 치매, 동일하게 보기도 하는데 어느 게 더 큰 개념이냐면 치매가 더 큰 개념이에요. 이것은 기억, 학습장애뿐만 아니라 실어증, 수행능력장애 등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뇌를 비교해 보니까 일반 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가 더 쭈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대뇌 뉴런이 파괴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파킨슨병은요, 중간뇌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이 파괴된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몸이 경직되고 몸이 떨리고 그래서 뭐 무표정한 얼굴, 그래서 이런 구분한 자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파킨슨병 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요. 유명한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떠오르는데요. 이분이 이제 뒤에 이게 파킨슨병으로 오래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약 30년 넘게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둘 다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파킨슨병이나 둘 다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은 잘 발생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뇌사, 그래서 뇌줄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뇌줄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인간.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은 할 수 있어요. 뇌줄기가 이제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뇌가 상실한 경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식물인간, 식물추락 같은 거죠. 그냥 두면은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워만 있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망하겠지만 포도당을 공급을 하면서 계속 누워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참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초신경계 이상입니다. 루게릭병이라고 하는데요. 근위축성 축삭. 여러분 우리 활동지에 선생님이 축상이라고 썼어요. 이거 축삭으로 바꿔주세요. 축삭. 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체성운동신경이 파괴가 된 거예요. 체성운동신경이 파괴돼서 결국 근육이 위축되는 건데 누가 있냐면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만 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게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 정리는 끝났고요.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A와 B가 연결된 두 개의 신장을 준비하고 A와 B는 자율신경으로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A와 B에 각각 전기 자극을 준 후 신장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자, 여기 그래프 보면은요. 지금 A가 이렇게 해서 활동전이 올라가고 여기도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활동전이 빈도가 더 많죠. 즉 A가 교감이고 B가 지금 실선이 부교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심장을 더 넣어요. 근데 이 심장은 자율신경이 없어. 여기는 지금 자율신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율신경이. 근데 여기 자율신경이 없는 상태야. 그랬을 때 여기에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러면은 이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 심장은 활동전이 빈도가 증가하겠죠? 이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연결을 했어. 이 심장도 활동전이 빈도가 증가합니다. 왜? 여기에 뭐가 나와요? 노르에피네필이 나오죠. 이 노르에피네필이 어떻게 가요? 1로 가요. 그래서 활동전이 빈도가 증가해요. 이걸 통해서 이런 심장 박동이 뛸 때는 꼭 전기 자극만이 아닌 정기적만이 아니라 화학적인 어떤 무엇인가 물질이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는 기량작용을 한다. 맞나요? 그렇죠. 맞죠. A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심장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맞나요? 그렇죠. B는 부교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